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46분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머티는 아시겠지만 28만 원을 넘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의 종목으로 해제되는 건 당연한 논리죠. 근데 오늘 빠졌던 이유 혹시 아시나요? 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42,000원, 4만, 러프하게 43,000원을 잡읍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28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이때죠. 그쵸? 예, 코스피 200의 특례 상장이 되면서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넘길 수 없는 주가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신용과 미수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이건 절대 아닙니다. 신용 미수 자체가 없다는 거. 혹시나 지금 또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없죠. 예, 신용 미수 자체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중요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 뭐죠? 에코프로와 뭐죠? 맞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는 관련주들을 신용과 미수를 막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키움증권 사태 때문에 단발성으로 오르죠. 자, 에코프로 BM. 그래서 제가 이 신용국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오히려 되려 반사적인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일반 어떤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28만 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죠? 예, 주의 종목으로 내려오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든 사실 중요한 거는 28만 원을 갈 수 없으면 당연히 주의 종목으로 내려가는 거죠. 시장의 경고 조치가 주의와 경고와 위험 조치가 있다. 이건 오르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거래소의 조치죠. 근데 주의, 경고, 위험 이게 바로 무슨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대주주의 횡령이거나 상장 폐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경고 조치를 내는 거다. 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인식을 하고 시장에 귀를 기울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신용과 미수가 쓰일 수 있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들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사에서는 반대로 나와버리죠. 에코프로와 뭐죠? 예, 에코프로 BM 이 둘을 신용거래를 막겠다, 미수거래를 막겠다라고 하죠. 이게 얘네들에 대한 현금 베팅의 안정적인 부분을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패시브 자금의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길게 1시간짜리 영상을 계속 찍어 드리는데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요.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고 IPO 신규 상장주는 패시브 자금으로 10조에서 20조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전 패시브 자금의 흐름까지도 제가 다 일러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은 15일 동안의 주가 상승분을 만족했다. 왜? 11월 상장했죠. 두 번의 지연 상장을 했죠. 일부러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12월이죠. 보통 369, 12에서 코스피의 특례 편입이 됩니다. 더 올라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 특례 편입이 되면서 올랐죠. 룰이 있어요. 항상 이 룰을 알아야만 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폭에 대한 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업체죠.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 플러스 그다음 뭐죠? 리튬 섞어서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제롬웨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에 이 리튬을 쓰지 마라라고 하죠. 미국 IRA 법안에서는 그러면 이게 세제 혜택을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8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미국 가서 1억 2천에 판매하겠다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양극재의 비중을 높이는 거다. 그게 바로 국내 80% 생산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의 중요성이다. 희소성이다. 말씀드렸죠. 17대 1에 대한 경쟁률을 끌어내린 이유는 뭐라고 했죠?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공매도 쳤던 거를 싼값에 갚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론에 대한 부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비싼 오징어를 사는 게 아니고 값싸고 좋은 오징어를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이제 12월
언제죠? 26일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공매도를 싹게 갚기 위해서. 규정이 있잖아요. 2,700원짜리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죠. 스탁 옵션. 요걸 끄집어내면서 공매도를 상환하잖아요. 요 부분은 공시사항의 의무가 아니에요. 기사로 표현이 나왔죠. 자,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패시브 자금. 그게 뭔데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어떤 겁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지수를 끌어내릴 때는 반드시 이 종목도 편입을 하세요. 이거죠. 그쵸? 그리고 이 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기계에 대한 퍼센트지율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는 제발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경고 종목이든 주의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기계의 룰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한다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만들었고요. 앞으로 2년 동안도 통용화될 겁니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소통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전구체라는 핵심은 알았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향해야 될 단계는 어디입니까? MSCI죠. MSCI는 두 가지가 나누죠. 이머징 마켓, 신흥국과 그다음 뭐죠? 예, 선진국이 나누죠. 자, 그러면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 증시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개별 종목들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사면서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 펀드가 MSCI라는 거예요. 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봐야 되죠. 그게 바로 언제죠? 2월 17일부터 있어요. 이 요건에 해당되는가? 과거에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너무 급등을 해버려도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대략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4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고가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예, 봅시다. 같이. 예. 65,800원 있죠. 4배 러프하게 적용하면 대략 한 27만 원, 28만 원 떨어지죠. 결국은 어차피 주의 종목으로 해제는 된다.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2월 17일 향해서 거래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상증자. 왜? 액면가가 500원이라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액면 분할하면 되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유상증자는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요? 에코프로 지분이 50% 가까이 있고 블루벤처스 파트너, 예, 이 LG의 마사 있죠. 이 사람의 지분도 분명히 20% 넘는 지분이에요. 거래량이 수반을 못 하잖아요. MSCI라는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거래량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이 거래량 요건을 해당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거래가 없으면 이 종목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점상에 사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 있죠. 미중 무역 갈등일 때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만남을 한다라고 해서 3시 정도에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끌어올리죠. 근데 나머지 종목을 편입을 못해서 동시효과에 10% 띄워서 체결을 시켜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왜? 지수를 올릴 때는 편입을 해야 되니까.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종목을 보면서 거래를 투자하지 않아요. 시가총액 큰 종목, 섹터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고 어차피 28만 원을 넘기느냐 마느냐 이것만 고민하신 분들한테 제가 경각심을 계속 날렸던 이유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이 퍼센트지 룰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거 다 일러드렸죠. 오늘도 일러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사전 공매도. 이런 공매도에 대한 수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공매도 금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공매도 또 들어와 있죠. 천주. 그쵸?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그 프로머티. 자, 그쵸? 근데 언제 안 들어와 있죠? 예, 맞아요. 마지막. 예.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만 안 들어와 있어요. 돌려줘야 되니까요. 자, 요 흐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논리를 신경 쓰지 마시라. 다만 거래량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에 대한 거 무상증자 100% 나옵니다. 다만 큰 변동성 구간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비중의 논리를 따지고 패시브 자금, 기계의 논리를 좀 이해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요. 010-4822-8706으로 자, 여러분들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청원이 들어가고 있죠. 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목을 공매도를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공매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공매도 금지돼도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에 한해서는 2달가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아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주위에 계신 분들도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자,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요거는 제가 청원을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MSCI에 편입되기 이전에 이런 어떤 논란 있죠. 말도 안 되는 스탁 옵션, 직원들한테 뭐 주식을 나눠주는 건데 이게 왜 공시사항으로 기사로 나와서 이렇게 훼손을 시키죠? 퇴사해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건데도 기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 불법적인 공모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이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 그리고 MSCI 사전 편입에 대한 이 프로그램까지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AI가 인식해서 바로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요겁니다. 불법적인 공매도가 있는 30개의 종목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해당 사항에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쇼커버를 통해서 비싼 값으로 되사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저도 이제 뭐 올해 53입니다만 어제 제가 선착순에 여러분들 연락을 받은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 제가 연구소에 초청을 해드렸죠. 예, 이따 저녁 늦게 한번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역시나 권리와 의무를 같이 이제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코 검기 조심하시고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패시브 자금, 기계가 이렇게 흐름을 잡고 있는 거 있죠. 예. 오를 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걸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유지될 거니까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죠? 자, 공은 결론 뭐죠? 예, 2월 17일로 넘어가 있다. 이때까지에 대한 거래량을 넓히는 작업만 필요할 거고요. 그때까지도 28만 원이라는 주가 상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너무 올랐다 해서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변동폭을 이용한 거래는 반드시 룰을 따른다. 패시브 자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기업의 중요성은 뭐 전구체의 중요성은 뭐 다 아는 거지만 아시죠?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